자, 이렇게 의병들 싸우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저항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애국계몽 운동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국계몽 운동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은요, 포인트가 교육, 언론, 식산흥업,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까 의병은 이제 싸우는 거 있잖아. 여기는 교육하고 언론하고 식산흥업,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은 주로 러일 전쟁 이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조직으로는요, 보안회가 있어요. 이 보안회는 사실은 경제적 구국운동과도 연결돼요. 이 보안회가 있는데, 보안회는 뭐냐면 당시의 일제가 이쯤 되면 러일 전쟁 되면 뭐 한일 의정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일 의정서에서 또 왜 군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래. 너희들 안 쓰는 거 우리 주면 우리가 알아서 개간해서 쓸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거 우리가 개간을 해야지. 왜 니네들이 개간해? 라고 해서 이 보안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무지개가 요거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 성공해요. 이거 저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주로 입헌군주정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입헌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대한자강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자강회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에 반대했던 고종이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보내. 너희는 외교권이 없는데 왜 외교 활동을 해? 라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반발한 거예요, 이 대한자강회가.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에 결사 반대하다가 결국은 해산되는 모습들. 여기까지가 애국계몽 운동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애국계몽 운동단체 만들 때 이게 신민회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신민회는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거 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간회와 구분 시험에 정말 이건 꼭 나오는 거야. 꼭 나오는 거. 꼭 나오는 거야. 이거는 꼭. 신민회는 애국계몽 운동단체고 신간회는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단체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저는 2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비밀결사인데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어쨌건 신민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이 되는데, 자, 교육, 언론, 식사능업, 이거 애국계몽 운동 노선하는 거야. 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언론은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언론. 식사능업, 이건 이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 태극사관, 서점 같은 거죠.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또 주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교육, 언론, 식사능업, 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그 애국계몽 운동 단체 같죠. 근데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가 중요한 거야.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1910년대 서간도 지역의 경학사가 되었고, 나중에 후원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까지 연결이 돼요. 신흥무관학교까지. 그러니까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는 교육, 언론, 식사능업에만 집중을 했는데 신민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장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애국계몽 운동과의 차이점이야. 너무 잘 나와.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위치를 이렇게 본다면 이 서간도 지역, 요 지역에서 이 신민회와 회원들이 이주해가지고 여기를 독립운동 기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지. 그 이전까지의 그 애국계몽 운동단체는 주로 입헌군주정이었어요. 입헌군주정은 왕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왕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신민회는 공화정. 왕 없어요.
하긴 뭐 왕이 지금 고종이 지금 강제 퇴위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요게 또 차이점. 일단 국외 독립운동기지 공화정을 지향.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신민회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내가 볼 땐 조작한 거야 일제가. 요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건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들여. 근데 그들이 대부분 신민회 회원들이야. 무려 105명. 그래서 결국 이 105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911년이에요. 일제 강점 시작된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신민회를 해산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애국개몽 운동의 대표적인. 하여튼 애국개몽 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민회,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어떤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런 애국개몽 운동, 이런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